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기업 퀀텀스케이프 SES-AI 솔리드 파워 3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혹시 배터리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과 주행거리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야 되고 안정성이 높아야 되는데 이 둘을 모두 갖춘 전지를 전고체 배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이 전해액이 가연성 유기용매라 외부 충격이나 높은 온도의 폭발, 화재 위험이 있고 LFP 배터리는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는 짧아져요. 그래서 성능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전지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라는 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액체 전해질보다 폭발 위험성이 적고 리튬이온 전지는 전지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부피가 줄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쉽습니다. 사실 전고체의 개념은 1980년대 제시되었고 2010년 토요타에서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이용한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해질이 고체다 보니 리튬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못해서 출력이 낮고 제조 공정이 복잡하다고 해요. 그럼 이제 각 기업별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퀀텀스케이프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010년에 설립되어 2012년부터 폭스바겐의 투자를 받으며 협업을 합니다. 2020년에 상장했고 2022년 12월에는 배터리 시제품을 자동차 업체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샘플 단계를 A부터 C라고 하면 현재는 A0로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2023년 2분기에 고객이 설정한 테스트를 시행하여 통과를 했으며 분리막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 규모 확대 단계를 랩터와 코브라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랩터는 2023년까지 열처리 장비의 생산성을 높여 단가를 줄이는 것이 목표고 2024년에 B샘플부터 세라믹 가공과 양산 공장 규모의 생산을 위한 단계를 코브라라고 합니다. 컨퍼런스콜에서 B샘플 대량 생산을 2025년 말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볼까요? 매출은 아직 없고 적자폭은 2분기보다 3밀리언 달러가 줄었습니다. 비용을 보면 연구 개발비가 2분기 대비 2밀리언 달러가 늘었고 판관비는 4밀리언 달러를 줄였어요. 2022년 3분기와 연구 개발비는 같지만 2023년은 주식 보상 비용이 늘고 직원수 감소로 전문 수수료, 구독료 등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판관비는 큰 차이가 없고요.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은 2분기보다 크게 늘고 부채가 줄어서 부채 비율이 11%가 됐습니다. 현금도 10% 정도 늘었네요. 유동성을 보면 유동 자산이 크게 늘어서 유동 비율이 2457%까지 증가합니다. 운영하는데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적자인데 부채 비율이 줄고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건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흐름에서 FCF 잉여 현금 흐름은 2분기와 비슷한 수치고요. 재무 현금이 크게 늘었는데 주석을 보면 이번 8월에 공모를 통한 주식 발행, 유상 증자로 288밀리언 달러를 조달받았습니다. 최대로 400밀리언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023년까지 프로토타입을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랩터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 열처리 장비 포함 핵심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했다고 합니다. 첫 제품인 QSE5 개발 상황을 보면 고객이 원하는 조건으로 1000회 이상 사이클에서 95% 이상의 방전 에너지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트럭, 가전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3분기에 글로벌 가전업체와 기술평가 계약도 맺었다고 해요. QSE5는 기존 파우치와 각형 셀 디자인을 혼합하여 리튬 금속의 단축 팽장을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플렉스 프레임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 플렉스 프레임의 공간을 확보하여 활성 재료를 늘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에 B샘플을 시작하고 2025년에는 B샘플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컨퍼런스콜 Q&A에서 도요타에 대한 소식이 잠깐 언급되는데 검색해보니 도요타가 10분 충전에 최대 12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고 2027년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퀀텀스케이프는 도요타 배터리는 황화물 고체 전해질이라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견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가를 보면 올해 7월 26일 분기 실적 발표 후에 9.37달러였던 주가가 이틀 동안 13.27달러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계속 하락세를 거치다가 현재는 5달러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하락의 이유는 아까 언급한 유상 증자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요타 소식으로 한 번 더 하락한 것 같고요. 기사를 보면 테슬라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와 차지포인트 같은 느낌 같은데요. 충전 사업이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면서 차지포인트가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테슬라가 업계 표준이 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2025년에 B샘플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막강한 자금력이 있는 도요타는 2027년에 양산을 한다고 하니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부가 덜 됐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도 공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SES입니다. SES는 2012년 미국 MIT 연구소에서 시작하여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중간 성격인 리튬 메탈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10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 있고 충전도 12분 만에 10%에서 90%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현대자동차, 기아, SK, 혼다, GM, 상하이차 등이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 SES 배터리 월드에서 처음으로 전기차용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 아폴로를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LFP 배터리보다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음극재를 흑연, 실리콘 대신 리튬 메탈로 대신하고 전해질로는 특허받은 고농도 염중용매를 사용하면서 용량은 키우고 무게도 가볍다고 합니다. 이 전해질이 반고체 형태라 하이브리드 전고체 배터리라고도 불린다네요. 현재 SES는 현대차와 SK와의 협업을 위해 대한민국 충북 충주에 리튬 메탈 배터리 공장을 완공하고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SES는 올해 비샘플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 시샘플을 완료할 계획으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SES는 2022년 동안 1000개의 100A 셀을 만들었지만 올해는 월 1000개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500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라인을 보유 및 가동 중이며 4번째 라인은 EV용, 5번째 라인은 UAM용 샘품을 준비할 계획이며 핵심 소재인 전해질 생산을 위한 공장을 보스턴 본사 근처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SES 실적을 볼까요? 매출은 없고 적자폭은 2분기와 비슷한 마이너스 19밀리언 달러입니다. 퀀텀스케이프에 비하면 16%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비용을 보시면 2022년 1분기부터 라인이 늘어나면서 인력과 간접 비용이 늘었는데요. 이번 3분기는 연구 개발비는 증가하고 판관비를 줄여서 2분기와 비슷한 비용이 나왔습니다. 2022년 3분기와 비교하면 수치는 비슷하나 그때와 비교하면 인원이 증가해서 각종 비용이 증가했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줄면서 서로 상쇄되었어요. 판관비는 판촉 행사를 줄이고 특정 임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줄였다고 합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이 줄긴 했지만 부채도 줄어서 부채 비율은 11%가 되었습니다. 현금은 큰 차이가 없고요. 유동성 역시 큰 차이가 없고 재고가 2분기보다 2배가 늘었어요. 샘플 생산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은 FCF 잉여 현금 흐름 포함 재무 현금 흐름 모두 2분기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2분기에 투자를 받았고 2022년 3분기에 상장을 했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11월 7일 컨퍼런스콜에서 몇 주 안에 OEM 고객 한 곳과 샘플 공동개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용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샘플에서 비샘플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생산 능력이 월 500개였는데 11월에 한국 충주 공장에서 1000개 구축을 시도합니다. 2023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라인은 A샘플스 라인에 EV, UAM용 라인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제 B샘플 라인 3개를 준비 중인데 4, 5라인이 2024년 말에서 2025년 중반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C샘플을 진화 제품으로 판매가 되려면 2026년 이후로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SES는 현재 EV용 B샘플로 진입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UAM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UAM 1개 배터리가 EV용 배터리 10개 수준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솔리드 파워입니다. 솔리드 파워는 2011년에 설립되었고 2021년에 상장했습니다. BMW, 삼성벤처투자, 현대자동차, 포드, SK온이 투자를 했는데요. 도요타와 같은 황화물 기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전고체 배터리 시범 생산 라인을 만들었고 20A 용량의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 전해질 분말 생산과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아직까지 샘플 A 단계에 진입을 못했고 올해까지 샘플 A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솔리드 파워 매출을 보면 3분기는 6.4밀리언 달러로 2분기 대비 31% 증가했고 매출이익률을 28%, 영업이익률은 114%를 개선했습니다. 이 매출은 정부 계약에 따른 연구 개발성과와 라이센스 활동에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앞에 두 기업보다 샘플 진행 단계는 느리지만 경쟁력이 있으니 공동개발로 인한 매출이 생긴다고 해석됩니다. 매출과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컨퍼런스콜에서는 BMW, 포드, SK온과 공동개발 중인 걸로 나옵니다. 비용은 2분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판관비가 2분기보다 12% 증가했고 판관비는 2% 감소했네요. 재무 상태를 볼게요. 부채 비율은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이 늘었네요. 유동성은 유동 자산이 더 줄어서 유동 비율은 1712%가 되었습니다. 유동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현금 흐름은 FCF 잉여 현금 포함 2분기와 비슷하고요. 추가 소식으로는 그동안 진입이 늦었던 A샘플을 이번에 BMW에 납품을 했습니다. 한 단계 진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을 A1 단계라고 하고 앞으로 A2, A3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SP2를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BMW 전해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SP2가 더 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SP1은 개발을 위한 소량 생산 라인으로 해석됩니다. 2024년에는 제품을 생산해줄 OEM 파트너를 찾는 것과 전해액 매출을 추가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토요타 전고체 배터리 소식이 잠시 언급되었는데요. 여러 승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에게는 좋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황화물 기반 전해질을 만들어서 퀀텀스케이프처럼 비판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세계 기업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2027년에 양산을 한다는 토요타보다 모두 일정이 뒤처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요.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입니다. 그중 퀀텀스케이프가 올해 초와 비교해서 유일하게 주가가 오른 상태고요. 7월에 홀로 주가가 튀어오른 것은 제가 볼 땐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새를 여러 고객에게 보냈다는 부분에서 호재로 인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7월 이후에 점점 하향세를 이어가다가 10월 중순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저 때가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발표한 시점입니다. 각자 배터리의 컨셉은 다르지만 차세대 배터리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는데 토요타가 만약 먼저 차세대 배터리 타이틀을 가져가면 점유율 상당 부분을 뺏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아까 기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양극재, 배터리 기업들 실적을 보면 지금 당장은 전기차 판매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고요. 각 기업들이 결국 전기 자동차 수요가 많아져야 주가가 더 수월하게 오를 것으로 보이며 문제없이 개발이 진척되거나 새로운 고객을 찾았다는 등 좋은 소식이 많아야 될 것 같네요. 한 분기 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느낌인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